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뉴스쇼 장원준 김민선의 뉴스트라 다무스. 이제 타이밍 맞춰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김익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네. 김익현 변호사님 다시 모셨고요. 네. 참 돌아가는 일들이 또 핫수상하고 그래서 변호사님을 모시고 특히 이 법률적 관련된 이 우울한 예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런 뭐 노래 가사도 있었는데 뭔가 약간 슬픈 예감이 드는 듯한 상황이 생겨서 또 가장 전문가인 우리 김익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익현 변호사님이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다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헌덕수 건항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두 분을 지명을 했죠. 이완규, 함상훈 이분인데 이게 당연히 지명이 되고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상해요 지금. 이분들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효력 정지 관련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평의를 열었대요 오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속도 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변호사들도 뭐 내 권한이 침해당했어 그러면서 헌법소원이랑 가처분 신청 막 이 사람 저 사람 낸 것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그렇죠. 그 권한쟁의 심판하고 또 가처분을 같이 내고 하여튼 이걸 묶어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는데 이게 지금 가처분이 설마 했는데 이거 평의를 지금 오늘 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가처분을 인용할 수도 있다. 그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슬픈 예감 같은 뭐 예, 우려였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평의를 해가지고 내릴 수는 있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그래요.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그 보시기에요. 예.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거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여태까지는 오케이인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왜 이렇게 근거를 이제 난리죠? 이렇게 좀 네.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예, 예. 예. 일단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면 네. 9명 중에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에서, 그리고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선출하는 사람을 또 대법원장은 지명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그렇죠.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선출, 지명, 임명. 그리고 나머지 아. 3인은 실질적인 대통령 몫이 되는데 이번에 예.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두 분은 대통령 몫이에요. 근데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갈리기는 해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행은 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한 대행은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지명 절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근데 한 대행이 이번에 한 거는 임명이 아니에요. 임명의 전 단계인 지명을 한 거죠. 그렇죠. 지명을 해놓고 앞으로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적절하지 않으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적절하다 하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헌법에나 법률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네. 논리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윤 대통령의 사고라고 보고 탄핵이 기각되면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고는 일시적인 거죠. 예. 근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기 때문에 거리가 된 것이고 예. 그런 경우에는 더 넓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헌법학자들이 많아요. 일단 빈자리가 생기면 예. 그래도 그 그렇죠. 대신하는 사람이 예.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법이 예, 불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걸 대통령이 잠깐 입원했을 때 권한 대행과 맞아요. 대통령이 아주 중병을 알아서 완전히 뭐 한 1년 2년의 장기 요양으로 예, 임기를 그런 못 채울 때 경우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딱 비슷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저번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최상목 대행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안 하면 위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러네요.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지만 예. 네. 예, 거기 뭐 국회 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 얘기 없었던 것도 근거가 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 얘기 없었다. 그러니까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심지어 지금 대통령이 완전 거리된 상황에 대통령 그렇죠. 권한대행이 예, 임기가 다 만료되는 게 눈에 앞에 뻔히 보이는 예.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려면 또 청문 절차하고 하면은 2달 넘게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헌재를 또 2달 제대로 안 되게 식물 헌재 비슷하게 놔둬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6월 초에 대통령 선거에서 뽑혀도 뭐 이것저것 또 이 대통령 인수를 위한 거 하는 와중에 누구 하고 저 청문회 절차 진행하고 하면 총 한 넉 달 정도의 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기는데 그렇죠. 예. 그동안 뭐 헌법소원 낸 국민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 네, 뭘 제대로 된 내놨잖아요. 심리를 못 받게 되죠. 그렇죠. 물론 뭐 7명이니까 심리는 할 수 있겠지만 7명이 결정하는 거하고 8, 9명이 그렇죠. 결정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7명이 뭘 결정을 내린 적도 네, 없었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